자, 2026년 AI 골드러시가 터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진짜 돈이 오가는 전쟁터는요,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돌리는 물리적인 인프라, 바로 전력과 열을 둘러싼 싸움에서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정말 대담합니다. 2026년이 되면 AI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뭐가 끝나냐? 바로 실험으로서의 AI가 끝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막대한 지능을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생산하는 거대한 AI 공장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2026년, 바로 AI의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뭐랄까,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AI 팩토리는요, 데이터를 원료로 삼아서 지능이라는 완제품을 밤낮 없이 만들어내는 진짜 공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모든 공장에는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죠. 그럼 AI 공장이 대체 뭐냐?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였다면 AI 팩토리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산업적인 규모로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물리적 시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게 이 새로운 AI 공장을 돌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AI 공장이 지금 거대한 벽에 꽉 막혀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개의 벽인데요. 첫째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의 벽.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힐 수가 없는 열의 벽. 이 두 가지가 지금 AI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보시죠. 이게 기존 데이터 센터의 한계입니다. 서버렉 하나당 겨우 10에서 20kW. 이 정도 전력만 감당하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10에서 20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력은 과연 얼마일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80에서 120kW입니다. 10에서 20이 어디 가고 갑자기 80에서 120이라니. 많게는 10배가 넘는 차이죠. 이 숫자 하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한순간에 그냥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열의 벽에 부딪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공기 냉각 방식,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걸로는 이 미친 듯한 열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조 원이 걸린 데이터 센터 전면 재설계 경쟁, 이름하여 냉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냉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왼쪽, 칩 직접 냉각. 이건 뭐랄까, 기존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CPU 위에 작은 냉각판을 딱 붙여서 식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액침 냉각. 이건 그냥 급이 다릅니다. 아예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용액에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미래 기술 같죠? 이게 바로 미래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냉각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AI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회사들이 갑자기 AI 골드러시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K엠무브나 GS칼텍스 같은 화학회사들이 특수 냉각 용액을 만들고요. LG 같은 전자회사가 아예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의 미래가 반도체가 아니라 이 냉각 기술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전쟁터로 가볼까요? 냉각 전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의 두뇌 회전 속도, 그러니까 성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부품, HBM 메모리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이 시장은요, 딱 두 거인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챔피언,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메모리, 파운더리, 패키징까지 우리한테 맡기면 한 방에 다 해줄게 라는 턴키 솔루션을 무기로 거세게 도전하는 도전자, 삼성전자. 정말 흥미진진한 구도죠.
HBM이 AI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었다면 이번에 볼 CXL은 효율, 그러니까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기름을 줄줄 흘리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CXL이 바로 그 새는 기름을 막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XL의 핵심 아이디어 정말 혁신적인데요. 바로 메모리 풀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각 서버에 따로따로 꽂혀서 놀고 있던 비싼 메모리들을 그냥 한 군데로 다 긁어 모아서 거대한 공유 메모리 창고처럼 쓰자는 거예요. 와, 이건 데이터 센터의 비용 구조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말 엄청난 발상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보세요. 원래는 서버마다 메모리가 따로따로 갇혀서 안 쓰는 공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걸 CXL 기술로 싹 다 끄집어내서 하나의 거대한 공유 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I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딱딱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낭비되는 자원이 확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체 비용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누가 이길지 점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딱 짚어서 얘기해요.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을 보라고 말이죠. 네, 바로 그 유명한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모든 광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HBM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장비 시장의 70% 이상을 꽉 잡고 있는 한미반도체, 또 차세대 칩을 검사하는 특수 현미경 분야에서 세계 1위인 파크시스템스 같은 곳들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이기든 삼성이 이기든 SK하이닉스가 이기든 이 회사들 장비가 없으면 AI 칩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업 구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막 열광하는 챗GPT 같은 AI 모델은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는 그 물 아래 잠겨 있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걸 시켜주는 냉각 시스템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미래의 AI 제국은요,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전력과 냉각, 그리고 실리콘이라는 이 물리학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기업이 건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 미래 공장의 주인이 될까요?